뉴스 시작합니다. 김민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였습니다. 예고했던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꾼 터라 이 불출마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백의종군을 선언한 오 시장의 변수,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강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고 오 시장은 밤새 고민 끝에 측근 일부에게만 불출마 사실을 미리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당이 외연 확장보단 강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했다며 이 흐름을 멈추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서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새로운 정치개혁을 외쳐온 저로서 저마저도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는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론에 대한 실망감도 불출마 결심을 굳히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님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 역시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뀌지 않은 채 외부 인사를 내세우겠다는 건 대통령 탄핵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다음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 시장의 지지율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경선 구도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오늘 햄버거 회동을 가졌습니다.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친윤계 후보들 간의 이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중앙대학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생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잠시 뒤 캠퍼스 안에 있는 햄버거 가게를 방문해 학생들과 식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을 질타하며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돈 타가는 사람은 빨리 많이 타가고 내는 사람은 나중에 내는데 중간에 빈깡통으로 개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함부로 가져가지 않고 지켜드리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본격적인 연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후보는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 누구라도 또 원하시면은 제가 만나 뵙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정책적인 협력도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저하고는 또 생각에 공유되는 부분도 꽤 있죠.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그냥 그런 면에서 또 같이 오늘 행보했습니다. 나 의원은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 묻자 총리를 계속하면 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유임시킬 거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 의원 측은 두 후보 만남으로 탄핵 반대 파일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 다른 대권 주자들의 이 대선 시계도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을 찾아서 PK 민심 잡기에 나섰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본격 대권 행보를 알리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우형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습니다. 어제 울산을 방문해 원전 부활을 외친 데 이어
부산을 찾아 부울경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이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의 현안들을 대단히 높은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탄핵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며 헌정 파괴를 사실상 옹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탄핵 관련 입장을 애매하게 선회했다. 기회주의적 계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마음이 숙연해진다. 희생이자 깊은 울림이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오 시장을 지지하는 당심을 잡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오는 14일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구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큰 꿈을 안고 상경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 불출마에 대해선 오 시장 화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대망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해서 취소됐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자 지도부가 나섰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자제를 요청한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행의 출마 의사 표시가 있기도 전에 당 의원들이 입장을 내는 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무시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의원 측은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 예정이었던 한 의원은 한 대행이 당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차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반명연대 빅텐트를 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돼도 사실상 보수 예비 후보가 되는 겁니다. 주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본인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부산스럽게 하는 거 국가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한 대행은 대선을 관리할 사람이라고 일축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은 저희 앞길만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가려진 뒤에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 대행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출마할까 말까 간만 보는 꼴불견이라면서 당장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하루 종일 공관에 머물렀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이번 주말 공식 일정이 없고 공관에서 미국발 관세와 관련 통상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 총리실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 대행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다음 주 시작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불참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빅텐트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사 반대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음 달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는 것도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한 대행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애처로운 구애가 눈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출마할까 말까 간만 보는 한덕수 총리도 꼴불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고 본인도 이를 즐기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뽑겠다는 건데 비명계 주자들은 사실상 이재명 추대라면서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에서 기존 국민선거인단을 폐지하고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국민선거인단이 없어지면서 당원들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명계 주자들에게 불리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국민선거인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심각한 고민과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여론조사 방식에 매우 동의 안 한다. 경선 방식을 정하는 과정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에 방점을 뒀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도 극우 세력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선전선동은 끝나지 않고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1,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선 이낙연 후보를 앞서다가 3차 투표에서 크게 밀린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비명계 인사는 이런 경선 방식이면 사실상 이재명 추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후원회 출범식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후원 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 씨가 임명됐습니다. 김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후원회 운영위원회는 가수 마야와 작곡가 윤일상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후에는 경북 안동에 위치한 부모님 선영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세훈 시장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네, 사흘 전만 해도요, 오 시장이 대선 출마 날짜까지 잡으면서 내일로 일단 출마가 예상됐던 상황이었거든요. 하루 앞두고 급격하게 기류가 바뀌더니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갑자기 거세진 한덕수 출마론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 오 시장을 지원하려던 의원들의 태도가 뭔가 모호해졌다, 이런 뒷말도 나왔고요. 오늘 오 시장 한대행을 향해서 본인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치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당내 경선에 참여해라, 이렇게 쓴소리를 한 걸로도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어떤 출마설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떤 경선 구도가 불리해졌다는 계산도 있었을까요? 네, 또 여기서 주목해볼 건 윤 전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퇴거하는 상황에서도 마치 승리한 것처럼 손도 흔들고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남겼죠. 여기에 김문수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같이 탄핵 반대 외쳤던 후보들이 등판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요. 탄핵에 찬성했던 오 시장이 이런 구도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오 시장 측근은 당이 반성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설 공간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변수도 있었을까요? 네, 레이스 초반부터 이 약한 곳으로 지목됐던 명태균 리스크도 작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당초에 명 씨와의 의혹을 검찰 수사를 통해 빠르게 털고 경선에 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수사는 더디고 명 씨는 풀려나고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라는 해석 나옵니다. 명태균 씨 측근에게 사필 규정이라고 짧게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추미애 의원, 민주당 의원도 명태균이 세긴 세다, 이제 내란 정당 후보를 정리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오 시장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서울시장 자리를 걸면서까지 불리한 싸움을 하느니 가진 걸 지키겠다라는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도전도 가능하고요. 국민의힘 경선판, 이제 어떻게 판이 바뀌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4강 구도였거든요. 경선 방식과 똑같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시면요. 김문수 1강,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3중 이렇게요. 1차 컷오프에서 4명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 시장이 빠져버린 거죠.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자리를 두고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누가 유리한 거예요? 네, 오 시장이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렇다 보니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 쪽이 수혜를 입을 거라 보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당 관계자, 나 의원
의원의 인지도도 그렇고 탄핵 반대파이가 커지는 국면이면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오 시장의 이 불출마 선언도 그렇고 결국 뭐 한덕수발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데 다만 한대행은요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막판에 단일화하는 빅텐트 구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도 보수 최종 후보가 한대행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마하면 흑역사가 될 것이라는 견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국면을 한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소식입니다. 이 사고로 고립됐던 근로자 한 명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남은 실종자에 대한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세인 기자, 오후부터 비가 내렸는데 구조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곳 붕괴 사고 현장엔 오후부터 굵은 빗방울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철제 구조물과 토사를 끌어올리며 수색 작업을 만 하루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자 한 명의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색했지만 내부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함께 매몰됐던 20대 굴삭기 기사는 사고 약 13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 반쯤 극적으로 구조됐는데요. 지하 30m 깊이 붕괴된 잔해 속에 고립돼 있다가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는데요. 추워요? 네. 금방 이제 올라갈 겁니다. 토사가 무너져 몸을 웅크린 상태였고 두 다리와 허리까지 흙 속에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다리는요? 철제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고 장화를 절단해가는 사투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뭐 어디 살아요? 뭐 군대는 갔다 왔나요?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한 얘기들을 답변을 생각해야지만 의식이 계속 이어지니까. 당국은 남은 실종자 한 명에 대한 구조를 마치는 대로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명 붕괴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지하 터널을 지탱하고 있던 콘크리트 기둥들 여러 개가 이미 파손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대피했던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전인 어제 오전 터널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터널 기둥이 일부 파손된 듯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공사와 시행사 측으로부터 받은 상황 보고서에 담긴 사진으로 보고서에는 중앙기둥 파손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당초 터널 기둥에 균열이 생겼다는 현장 관계자 신고 내용과 다릅니다. 붕괴 사고 현장 근처에는 아파트와 상가, 초등학교들이 모여 있는데요. 사고 이틀째인 오늘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발파 당시부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도로가 예전하고 달라졌다. 노면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죠. 갈라진 거는 그렇게 노면서 운전하다고 보면 안 보이니까 단지 차가 많이 울컥거린다는 건 많이 느끼죠. 발파할 때부터 좀 발파가 너무 컸어요. 창문도 흔들리고 그 중간에 방문도 흔들리고 특히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데 문도 흔들리고. 신안산선 시공사 측은 사고 조사를 거쳐 추후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미국발 상호 관세 정책이 90일간 유예되면서 당분간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관세 정책에서 동맹 국가를 굳이 우대할 필요가 없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는 유예했지만 하한선은 10%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율을 145%로 끌어올리자 125% 맞불 관세를 놓으며 맞선 중국. 백악관은 이런 중국과 다른 동맹들을 똑같이 대하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We've heard from South Korea. We've heard from Japan. The president has spoken to Vietnam. They ne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business model and our markets to survive. 동맹을 우대하지 않아도 생존하려면 결국 미국을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주말을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이동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며 한껏 여유를 부렸습니다. 협상의 키는 자신이 쥐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관세의 하한선을 언급하며 예외 여지도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잘 지낸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 백악관은 보복이 계속될 경우 중국에 좋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한글로 쓴 SNS 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 건 중국의 반격과 저지 덕분이니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일각에선 뭘 생색내고 싶은 거냐, 볼성 사나운 공치사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주희 기자입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은 중국의 역할 덕분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이 대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중국어와 한국어로 각각 올린 글에서 중국의 단호한 반격과 저지가 없었다면 90일 유예 기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잊지 말라, 이것은 단지 90일의 유예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국어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중국 입장을 설파하려는 압박성 발언으로 읽힙니다. 미국의 90일 유예 조치를 중국의 맞불 조치 성과로 포장해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다이 대사는 미국이란 이름표를 단 양이 중국 이름표를 단 양을 들이받고 곧바로 고꾸라지는 내용의 영상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충격이 컸다는 듯 미국 양 머리 위엔 노란색 별 여러 개가 빙글빙글 돕니다. 영상엔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하지 않지만 나를 공격하면 반드시 반격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다이 대사의 이번 글에 대해 대사가 국제정세에 대한 견해를 개인 계정에 올린 것이라면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 대사는 그제도 SNS에 미국이 제멋대로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패권적 행위라며 중국은 이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로 증시가 하락하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수하기 좋은 때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상호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증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6명은 조사 요청 서한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 거래로 이익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25일까지 이를 조사해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 think we need a full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who was trading, who made money, who knew what and when they knew it.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약 9시간 만인 현지 시각 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때 DJT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DJT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식 종목 코드입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깜짝 발표가 나왔고 당일 나스닥 지수가 12% 이상 폭등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후원해온 억만장자들이 거액을 벌었다고 말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He made $2.5 billion today, and he made $900 million.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마침내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를 축하하기는커녕
민주당이 당파적인 개임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오늘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돌풍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 벚꽃은 즐길 틈도 없이 엔딩 위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내일 아침은 무척이나 쌀쌀해집니다. 김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팝콘을 뿌려놓은 듯 만개한 벚꽃이 거리를 새하얗게 수놓고 있습니다. 비가 시작된 궂은 날씨에 떨어지는 꽃잎이 아쉬우면서도 그만의 정취를 느껴보기도 합니다. 서운하고 아쉬워요. 근데 다음에도 필 거 아니에요. 꽃비 받을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비도 오니까 더 촉촉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벚꽃을 눈에 담으랴 카메라에 담으랴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 여의도에는 만개한 벚꽃을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요. 월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고돼 사실상 막바지 꽃 구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인 비로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남해안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따뜻한 수증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남쪽을 지나 남해안에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되는 겁니다. 동시에 밤사이 북쪽에서는 영하 35도의 찬 기운이 한반도로 흘러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2도, 대관령 영하 1도까지 떨어집니다. 소형 태풍급 바람에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4도 등 반짝 겨울 추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강풍에 항공기 수십 대가 결항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선 미혼 남녀 입주민 간 만남을 주선하는 이 맞선 모임이 화제입니다. 수준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요즘엔 근처 아파트 단지끼리 연합을 해서 남녀 후보군을 넓히고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의 맞춤형 배우자 찾기가 고급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동에 사는 A씨는 자녀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만나길 희망합니다. 상대와 자라온 환경이나 경제 여건이 맞아 잘 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약간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가능한 범위에 그런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같은 단지 사돈을 찾기도 합니다. 저랑 생각이 비슷하고 그 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우러지고 잘 이렇게 좀 맞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에 최근 입주민 결혼 모임회가 꾸려졌습니다. 추천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 서류부터 대면 면접까지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35세, 40세 막 이렇게 나이만 먹다 보니 부모님들이 너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약간 결혼으로 가는 길이 좀 빠르거든요. 이런 모임은 서울 반포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300명이 넘는 가입자 중 30커플이 이어졌고 3쌍이 부부가 됐습니다. 오는 5월에는 한강 요트에서 소개팅 파티도 예정돼 있습니다. 가입비 10에서 20만 원에 연회비를 더해도 일반 결혼정보회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면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무조건 찾아와요, 바로.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리실 찾아와가지고 당장 연결을 해달라 이런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결혼 모임 수요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줍니다. 입소문이 퍼진 결혼 모임은 범 강남 서초권으로 확대돼 주변 고급 아파트 간 소개팅 교류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휴일 새벽 나들이길 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때 10km가 넘는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2개 차로를 가로막은 채 멈춰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 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10km가 넘는 구간이 2시간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충돌해서 전복됐네요. 약간 2시간 정도 좀 지났네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산 중턱에서 하얀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북 김천시 부항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농로에선 넘어진 지게차에 70대 남성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들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소형 경비행기 한 대가 긴 궤적을 그리며 내려옵니다. 건물 지붕을 건드릴 듯이 낮은 고도로 한참을 날던 경비행기는 결국 추락해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동남부의 보카로톤에서 이륙한 지 20분 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 등에 따르면 탑승객 3명 전원이 이번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Well, the building shook. All of a sudden, no internet. Just surreal. 추락 현장에 있던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 뉴스는 현지 소방당국을 인용해 항공기에 기계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계란에 그림을 그리는 풍습이 있는 오는 20일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에서 값비싼 계란 대신 감자나 마시멜로, 돌, 물풍선 등을 활용한 가짜 계란 만들기가 인기입니다. Painting rocks is always a great alternative. 둥근 모양의 마시멜로를 알록달록하게 염색해 병아리 모양으로 꾸미거나 감자에 색을 칠하기도 합니다. ABC 뉴스 등 외신들은 과거 2023년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값이 오르면서 이런 방법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주말인 오늘 사저 인근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레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법정 내부 모습은 촬영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세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800명가량이 모여 서초동 사저 주변인 교대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튿날인 오늘 일부 지지자들이 사저 앞을 찾기도 했습니다. 윤 어게인이라고 쓴 문구와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나란히 걸린 사저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지지자 단체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웃 주민들은 윤 전 대통령의 복귀 전과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며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레 내란죄 첫 형사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의 법정안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웅하러 어떤 모임이 출동을 했나 보죠? 네, 과잠 배웅단이라고요. 이 대학에서 학과마다 맞춰 있는 점퍼를 줄여서 과잠이라고 하죠. 이런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어제 관저 앞에 출동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포옹하자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도 환호가 커졌습니다. 대통령님 나오십니다. 아 정말 눈금이 터지네요. 윤 어게인, 트럼프 대통령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Make American Great Again. 이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구호 맞습니다.
어게인 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다시 출마 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자는 의미로 공유가 되는데요. 지지자에게 받았었던 모자에도 이 Make Korea Great Again이 써 있었죠. 그런데 저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누군가요? 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대학생 단체 소속입니다. 관저 앞은 원래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 학생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측에서 배웅 나와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서 청년층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오늘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역사 강사 전한길 씨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도 국회에서 청년들 만나 감사 인사 주고받았습니다. 참석하신 청년 여러분들 다 애국지사십니다.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봄이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이끌었던 게 사실은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청년이 중심이다. 청년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이팅!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다시 무슨 대선인가요? 네, 바로 충청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충청 뭐죠? 충청권 중심부에 세종시가 있죠.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방안, 이번 대선에서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친노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꿈 이제 본인이 이루겠다면서 아예 세종시에서 내일 출마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행정수도로서 완성시켜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용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기에도. 충청권 표심은 선거 때마다 이 당락을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데 이재명 후보도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소 충청의 사위를 자처하는 이 이재명 전 대표 경선 캠프 인선에서도 충청권 의원들 핵심 라인에 배치했습니다.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수석 대변인을 역임하셨고 또 제 처가 동네인 우리 충청의 인물이십니다. 강훈식 총괄본부장입니다. 역시 충청 분이신데요. 청와대 대변인 또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수현 홍보단장이십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언급을 한 후보들이 있습니까? 네,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이준석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언급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요즘 세종시 집값이 덩달아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수도 이전,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표심만 겨냥한 얄팍한 전략인지 하도 많이 반복되다 보니 알쏭달쏭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몽글몽글 만개한 벚꽃을 시샘하듯 봄 날씨의 변덕이 대단합니다. 월요일까지 황사비에 바람, 반짝 겨울 추위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반짝 추위는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강풍에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미 강풍주의보가 확대 발효되고 있고요. 기온까지 내려가서 강원 남부 산간에는 밤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밤까지 오락가락할 텐데요. 당장 내일까지 남은 비의 양은 남해안에 특히 60mm까지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중부도 최대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보시면요. 춘천 2도, 인천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15도 이하로 쌀쌀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